협력사로 이제 같이 MOU를 맺은 매종두 보떼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대표이신 김나경 대표님 모시고서 우리 교육의 방향성이나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나경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용 시장을 보면요, 점차 한국의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역으로 저희의 뷰티 산업은 점점 더 포화 상태가 돼가고 있어요. 각자의 디자이너들이 접객을 할 수 있는 인구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한 고객에게 우리가 최대의 수익을 창출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라는 걸 여기서 한번 다시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은 감소하고 매출도 감소하는데, 이렇게 인구수가 줄어들고 변화하는 고객을 우리가 미용실에서 토탈로, 요즘은 안 바쁜 고객은 안 계시잖아요. 한 곳에서 원스톱 솔루션을 다들 고객들이 원하시거든요. 이런 포화 상태에서 우리가 고객의 접객 수를 늘리고 매출을 증대를 하려면 우리나라 한국인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해외 고객들을 반입을 시켜야 되거든요. 짧은 일정에 맞춰서 오는 관광객들을 우리가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최대의 서비스를 해줄 거냐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넓은 매장과 활용도를 해서 헤어 살롱에서 토탈 뷰티 살롱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스톱 토탈 뷰티 살롱이 되면 고객이 다른 살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용실에서는 전문 디자이너와 밑에 스텝진들이 있잖아요. 스텝진들이 단지 디자이너를 서브하는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부수적인 전문적인 파트를 본인들의 영역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또 수익을 창출함으로 인해서 스태프들의 인건비 상승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소 시간에 최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 고객님들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다고 했을 때, 고급 살롱에서는 헤어도 트리트먼트 하면 한 5,60만 원 그냥 평균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네일과 발과 왁싱과 반영구와 이 모든 것들을 토탈을 했을 때는 2배의 매출을 창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미용실에 중간중간에 보면 데드 스페이스들이 많잖아요. 놀고 있는 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각 파트의 전문 인력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미용실의 원장님들께서 변하지 않는다면 토탈 살롱은 이루어지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먼저 원장님들부터 교육을 시작을 해서 우리 같이 일하는 팀원들, 직원들께도 이런 것들을 전파를 해주신다고 하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진행함으로 해서 파트의 분야는 많아지고 토탈화 돼가지만 한 전문 인력이 2가지 이상의 섹션을 나눈다고 하면 인건비 대비 매출은 극대화가 될 거고요. 또한 인건비도 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교육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네일에 관련된 거, 젤 네일이나 문제성 손발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왁싱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킨을 기본적으로 알아야지만 가능한데,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보는 페이스 왁싱, 브로우 디자인의 개념으로 먼저 출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브라질리언까지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눈썹 연장, 속눈썹 펌, 그리고 퍼스널 컬러, 컨투어 메이크업. 컨투어 메이크업이 반영구 화장이에요. 이것까지 진행을 한다면 훨씬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저는 살롱에서 브로우 컨투어 메이크업을 관광객들께 객단가를 70만 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은 뭐 국가기술 자격증부터 제일 기초교육부터 전부 다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고요. 문제성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많이들 붐을 타고 있기는 한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성을 가진 고객님들이 많으세요. 이 경우는 오히려 요즘에는 피부과나 병원에서 살롱으로 오히려 더 토스를 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한다면 좁은 공간에서 극대화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왁싱은 에코서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이용을 해서요, 한국인들처럼 동양인들의 피부가 얇거나 아니면 한국인처럼 사우나가 생활화되어 있는 피부들에는 일반 서양인들과는 다르게 시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데이터를 뽑은 걸 가지고 이론을 접목시켜서 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속눈썹 연장이나 속눈썹 팝은 많이들 하시는데요. 요즘 조금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건 브로우 왁싱과 브로우 틴트, 브로우 리프팅이 요즘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레트로의 반향을 일으켜서 처져 있는 밑으로 이렇게 결이 예쁘지 않은 눈썹들을 예쁘게 다 끌어올려서 모양을 만든 다음에 젊은 친구들은 사실 반영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헤나로 눈썹을 염색을 해서 한 달 정도의 기간에서 계속 로테이션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퍼스널 컬러는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헤어나
메이크업, 네일 모두 이 컬러를 알지 않으면 고객들에게 굉장히 핸디캡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유명한 미용실들을 많이 다니면서 하는데요. 그 고객의 피부 톤에 맞춰서 컬러를 잘 초이스해주는 디자이너들은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퍼스널에 관련된 것도 단지 그냥 컬러에 대한 뭐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무에서 내가 이 고객 한 고객 100이면 100 다 틀린 이 고객들에게 얼마나 완벽하게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예쁘게 보일 수 있는지 그 컬러를 초이스해주는 거에 더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반영구 화장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점점 수면 위로 올라와서 합법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얼굴에 아이라인이나 눈썹이나 입술의 선을 넘어서요 메디컬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거든요. 헤어를 하시다 보면 요즘에 저는 헤드 스파가 가장 앞으로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헤드 스파를 열심히 해도 나지 않는 선천적으로 수치 없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두피에 스컬프를 이용을 해서 남자들의 헤어 디자인을 해줄 수도 있고요. 또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수술을 해서 가슴을 복원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흉터 자국을 없애는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저희가 접목을 한다 그러면 아마 앞으로는 우리 미용 쪽이 미용 쪽만 가는 게 아니라 아마 병원하고도 굉장히 연계가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메디컬 안에 뷰티 센터들이 모두 이제 완성이 된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바탕으로 이제 원장님들께 차근차근 하나씩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항상 저희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체인지 폴더 베럴이라는 게 좀 더 낮게 변화를 하자라는 뜻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그게 좀 더 우리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외치는 구호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